세계 1위 공과대학 인재가 거절한 충격적인 제안, 그 이유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계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갑자기 강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엄청난 금액이 제시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한마디가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고 결국 그 강대국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시했던 그 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라입니다. 세계 1위 공과대학에서 온 제안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죠. 인공지능 연구소 수석 연구원 자리였어요. 연봉 20만 달러의 최첨단 연구시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일할 기회.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지도교수 로버트 스미스가 제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드라, 제안서 검토는 어떻게 됐나? 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교수님, 사실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북 구미기술특구로 가겠다고요? 지도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죠. 알렉산드라,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미국에 있으면 모든 게 보장되는데.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저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진짜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인생을 망치는 거야, 알렉산드라.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꿈꾸던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요. 실리콘밸리의 화려함보다는 진짜 혁신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고 싶었어요. 폴란드에서 자란 제가 느꼈던 것처럼 작은 나라에서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알렉산드라,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단다. 마지막 날 연구실을 정리하며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뜨거운 여름 공기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이 제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공항 밖으로 나서자 한국의 독특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빠르지만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구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나가는 산들과 논밭이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의 광활한 평원과는 다른 정겨운 풍경이었죠. 여기서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구미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철호 교수였습니다. 알렉산드라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풀렸죠. 구미기술특구를 처음 둘러볼 때의 인상은 강렬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그 화려함과는 달랐죠.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연구진들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첫날 현지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쳐줬습니다. 김민수 대표가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박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와 함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느꼈던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진짜 동료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한국 과학자들은 부정적으로 저를 대했어요. 외국인이 와서 우리 기술 빼가려는 거 아냐? MIT 출신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 정보만 빼가고 떠날 거 아냐? 그런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정호 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박사님,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엔 경계하지만 진심을 알아보는 눈은 확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저도 시간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본격적인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주제는 차세대 AI 칩 설계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진들과 함께 밤늦도록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특별했어요. 박지훈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이 방식으로 하면 전력 소모를 30% 줄일 수 있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통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이 시너지를 만들어냈어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협력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여기서 뭔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첫 달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동료들은 저를 알렉산드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저는 구미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연구소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항상 웃으며 인사해 주셨거든요. 알렉산드라 박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침 연구소에 특별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는데 경비실에서 접수 대기 중인 소포가 하나 있었어요. 탄자니아에서 온 히토류 샘플이었습니다. 발송인은 현지 지질학자 조셉 음환자였죠. 한 달 전 국제지질학회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샘플을 받아든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 드디어 왔네요. 김민수가 제 뒤에서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그도 이 샘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조셉이 이메일에서 엄청 신나게 썼던 그 샘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가 말하길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특성을 가졌다고 했어요. 연구실로 가져가서 포장을 뜯었습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 담긴 검은색 가루 같은 물질이었어요. 일반적인 히토류와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특이한데요? 김민수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샘플을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결정 구조가 독특했고 빛을 받았을 때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이정호 박사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이게 조셉이 말했던 그 샘플인가요? 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본 그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이건 정말 특별해 보이는데요. 바로 분석해보죠. 이정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연구소 최신 XRD 장비로 해보죠.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민수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첫 번째 분석을 돌리는 동안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치들이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김민수가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어요. 저는 손을 떨며 다시 분석을 돌렸습니다. 혹시 장비 오류일까요? 이정호 박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분석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이 샘플은 기존 히토류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자기 반응성이 기존 물질보다 10배 이상 높았어요. 이정호 박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정말 혁명이라고.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김민수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 아닌가요? 반도체 업계가 뒤바뀔 수도 있겠어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더 정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결과 이 물질이 차세대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에너지 효율이 기존 소재보다 5배 이상 높았고 내구성도 월등했습니다. 정말 세계 최초 발견이었어요. 이거 정말 눈문감이네요. 김민수가 데이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니, 눈문감 정도가 아니라 노벨상감이에요. 이정호 박사도 동의했어요. 알렉산드라, 당신이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연결해줬어요. 알렉산드라 박사, 당신이 분석한 샘플에 대한 자료를 송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과학 연구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단호했어요. 박사님,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48시간 내에 모든 데이터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한 연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정호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당신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지지할 겁니다. 김민수도 옆에서 말했어요. 박사님, 무서우시죠? 저희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지지가 힘이 되었지만 압박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고향 폴란드에 있는 가족들에게 압박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알렉산드라, 무슨 일이야?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서성거리고 있어. 아버지가 회사에서도 이상한 질문을 받았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는 걸요. 국제적인 이권 다툼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족들 걱정에 연구에 대한 부담감까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세상에 알려져야 했거든요. 김민수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한국 동료들이 저를 지지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탄자니아로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연구실에서 혼자 고민하던 어느 날 밤, 조셉으로부터 긴급 이메일이 왔어요. 알렉산드라, 여기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중국 팀이 와서 독점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이 직접 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동료들에게 탄자니아 출장 계획을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해요. 이정호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느꼈어요. 이 박사님,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김민수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갈게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함께 해야죠. 그의 결연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민수 씨, 회사 일은 어떻게 해요? 대표로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 빠질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문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외교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국 자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밤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프리카로 출장 가게 됐어요. 알렉산드라, 너무 위험하지 않니? 뉴스에서 그런 일들 봤는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괜찮을 거예요. 좋은 동료들과 함께 가니까요. 출발 전날 밤 연구소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필요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비상 연락망을 정리했어요. 이정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정말 가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현장을 직접 봐야 해요.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탄자니아행 비행기에 오를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이정호 박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니까요. 김민수도 옆에서 격려해줬어요. 박사님, 우리 팀워크 믿으시죠?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어요. 다르에스살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더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조셉 음환자가 저희를 맞이해줬어요. 알렉산드라 박사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안도의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조셉이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중국팀이 왔어요. 엄청난 장비들과 함께요. 그들이 독점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정호 박사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해요? 정부도 압박을 받고 있어요.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제시했거든요. 호텔에서 하루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했어요. 비포장도로를 따라 몇 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김민수가 멀미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착한 채굴 현장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거대한 구덩이와 특이한 지층 구조, 그리고 곳곳에서 반짝이는 광물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정호 박사가 감탄했어요. 책에서만 보던 풍경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탐사팀이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현장 한쪽에 대형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중국팀 리더 첸 박사가 저희에게 다가와 따졌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먼저 계약한 지역이에요. 조셉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와도 독점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중국팀이 저희 장비를 방해하려 했거든요. 그들의 태도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3일 동안 작업했어요. 첸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은 뒤늦게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정호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순수한 학술 연구를 위해 왔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에요. 장비에 손대지 마세요. 김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중국팀 연구원 하나가 저희 XRD 분석기를 만지려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저희 분석 장비를 고의로 건드려서 고장을 내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연구를 위해 온 거예요. 경쟁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방해했습니다. 첸 박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순진하네요. 이런 곳에서 순수 연구라니. 상황이 악화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고지대에서 샘플을 채취하던 중국팀 연구원 한 명이 발을 헛디딘 거예요. 경사진 절벽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절규하며 손을 뻗었어요. 바위에 간신히 매달린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정지한 것 같았어요. 국적도 경쟁도 상관없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행동했어요. 이정호 박사와 김민수가 로프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가장자리로 기어갔습니다. 손잡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위험했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거든요. 조심해요, 알렉산드라. 이정호 박사가 제 다리를 잡으며 소리쳤어요. 저는 몸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 김민수와 조셉도 도와줬어요. 다행히 그를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중국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첸 박사가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과학자네요.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함께 연구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장비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과학은 정말 국경을 넘나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중국팀 연구원 리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과학 정신이네요. 현장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중국팀과도 정보를 공유했어요. 함께 분석한 결과 이 광물의 잠재력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셉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 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과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더 큰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플래시가 터져댔습니다. 알렉산드라 박사님, 탄자니아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중국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노 코멘트만 반복했어요. 연구소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직접 구미까지 찾아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박사, 저는 국무부 과학기술 담당관 존 밀러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최고의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가 서류를 내밀었을 때 숨이 막혔어요. 제안서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인텔에서 제공하는 연구비만 1억 달러였습니다. 5년간 보장되는 최첨단 연구소, 30명의 전담팀,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떠세요? 미국으로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조건들이 더 놀라웠어요. 실리콘밸리 중심가에 위치한 개인 연구소,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협업 기회까지. 이 모든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일이니까요. 정말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경험한 진정한 협력의 가치, 한국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낸 신뢰, 그리고 과학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방향을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밀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다시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할 겁니다.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박사님.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가 떠난 후 이정호 박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정말 괜찮겠어요?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기술은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해요. 몇몇 강대국의 독점물이 아니라요. 김민수도 우려를 표했어요. 박사님,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더 큰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건 인류 전체를 위한 거잖아요.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날,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BBC, CNN, NHK, 그리고 주요 과학 저널 기자들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견한 새로운 히토류 물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이 기술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소유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의 막대한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마이크에 대고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에는 국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야 해요. 중국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갈등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모두 과학자였어요. 국적보다 인간이 먼저였죠. 제 답변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상과 달리 유럽연합에서 먼저 저희 연구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정한 과학 정신을 보여준 한국 연구진을 지지합니다. 이어서 일본, 인도, 브라질까지 합류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과학의 개방성과 협력 정신을 실현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씩 저희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처음에 반발했지만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제 여론이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밀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사님, 미국도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어요. 김민수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인정했어요. 그의 기쁨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정말 해낸 거였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에서 시작된 일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이정호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일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 순간 제가 내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구미 연구소는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어요. 매일 다른 나라에서 온 연구진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어제도 독일에서 온 연구팀이 찾아왔어요. 알렉산드라 박사님, 당신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고마운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MIT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온 그날을 떠올렸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이정호 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요즘 어떠세요? 후회는 없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김민수도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일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인터뷰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술의 국적이 없다고 말했었죠.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술의 국적이 아니라 철학의 국적이라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협력과 나눔의 정신, 그것이 진짜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우리가 함께할 때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 구미의 저녁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폴란드에서 온 제가 이곳에서 빛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저 혼자가 빛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빛이 되었다고 해야겠네요. 내일도 새로운 연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렙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알렉산드라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녀를 받아준 한국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받았지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나라. 기술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한 나라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꿔낸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작다고 무시받을 필요 없어요. 진짜 큰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자부심을 나눠주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